새로운 미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차례로 만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니 로빈스는 이에 착안해 디킨스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내 친구 나빈 투카람은 자신이 몇 번이나 $100만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디킨스 프로세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내게 다른 건 몰라도 디킨스 프로세스는 절대 놓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디킨스 프로세스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 2-3가지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각 단계마다 토니 로빈스가 도움을 주는데 참가자들은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과거의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그 믿음들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현재의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1년, 3년, 5년, 10년 후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와우, 이 방법을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강력하다.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면서도 어째서 담배를 계속 피울까? 아마 그들은 지금껏 담배를 피웠지만 별일 없었잖아 라거나 영화배우 조지 번스도 시가를 즐기면서 102살까지 살았잖아 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법칙의 예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과거에도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바로 이 방식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결국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훗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 고통을 느낄까? 뭔가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다. 필요는 하지만 변화란 늘 불확실하고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문제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대로 그냥 옮겨간다. 과거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디킨스 프로세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는 수천 명이 모여든 자리에서 그들이 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털어놓도록 이끈다. 밤새 기침하면서 폐암에 대한 불안으로 벌벌 떨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구강암에 걸려 혓바닥을 절반 이상 잘라내야 하는 미래의 모습 앞에 직면하게 만든다. 사실이 아닌 줄을 알았지만 악착같이 믿고 싶었던 것들의 민낯을 마주한 수백 수천 명의 청중은 눈물을 흘린다. 그런 다음 토니 로빈스의 코칭에 따라 자신을 결코 파괴하지 않을 진짜 믿음을 만들어간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내가 갖고 있던 오래된 믿음 중 하나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불행해진다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몹시 불안했다. 잠시도 일을 손에 놓지 않는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불행해지지 않을 터였다. 토니는 일 중독이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언제나 화가 나 있는 듯한 내 표정, 슬금슬금 내 눈치를 살피는 동료들, 가장 최근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박혀있는 2년 전 날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사무실 안에서 홀로 늙어가며 서류 더미를 뒤지는 미래의 내 모습. 결론은 분명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불행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절대 행복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값진 새로운 믿음을 얻었다. 잠깐만 내려놓아도 행복해진다. 디킨스 프로세스를 글로 설명하려니 어쩐지 시시한 느낌이다. 하지만 디킨스 프로세스를 삶에 적용시키면 3주나 4주 안에 당신은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약 1년이 지나면 디킨스 프로세스가 당신 삶에서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목표 추구를 잠시 멈추고 긴 호스의 꼬인 부분을 찾아보라.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마이클 버비글라스는 카메라 앞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연극과 영화, 스토리텔링, 스탠드업 코미디가 합쳐진 그의 솔로 튜어 공연은 전 세계를 매진할 정도이다. 최근에는 제작, 감독, 각본, 주연을 맡은 영화 Don't Think Twice로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얻은 바 있다. 마이크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다. 그 비결에 대해 들어보자. 내게는 지금껏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독특한 습관이 있다. 언제나 천천히 나를 돌아보니 자꾸만 미루는 버릇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법은 없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겠다거나 글을 규칙적으로 쓰겠다는 등 내 자신과의 약속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밀려나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되고 있었다. 문득 내 자신도 내가 못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겠다고 너무 한심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나는 마이크, 내일 아침 7시에 스타벅스에서 너하고 약속이 있어 라고 적은 쪽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잤다. 바보 같고 창피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효과가 컸다. 내가 이 책에서 마이크 버비글리아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한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상기시키면 실행력이 매우 높아진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휴대폰 알림 메시지로 만들지 말고 손으로 직접 쓰는 쪽지를 자신에게 주어라. 이 작은 노력 하나로 마이크 버비글리아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그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대본을 잘 쓰는 작가라는 명성도 얻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마이크는 젊은 팬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해두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시간을 빠르게 사라지고 모든 일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찰나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영감과 힌트, 단서들이 담겨 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다. 일기를 쓰라는 것이다. 단,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나만의 호흡으로 써라. 어떤 하루에 대한 기록은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올 수도 있고 단 하나의 단어나 한 줄로 정리되는 하루도 있다. 절대 정해진 양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하지 마라. 표준이나 기준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야 진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일기장에 담아라. 그것들이 결국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당신은 점점 명성을 얻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표준을 거부하라는 메시지는 성공과 부,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이 책의 타이탄들 모두 입이 아프게 강조하니까 말이다.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로서 나 또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주자면 모든 걸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다.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지 않다. 가장 들이기 좋은 습관이다.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더 많이 알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일에 영혼까지 쏟아붓는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성공하려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에는 큰 스트레스와 슬럼프가 따른다. 꽉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간단한 숙제를 내라. 예를 들어 5줄의 가사가 필요한 노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때는 내일 오전까지 마음에 드는 딱 한 단어만 찾는 것이다. 한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영감은 지적 활동이 아니다.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우린 5줄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머리를 쓴다. 이성적인 체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왠지 자꾸 끌리는 단어들을 최대한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그 단어들 사이가 자연스럽게 마법처럼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문장, 가사가 된다. 가장 오래 사랑받는 것을 찾아라. 우리가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리금 말한다. 경쟁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의 영감을 활용해야 한다. 경쟁자 따위가 당신을 조종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는 더 좋은 노래를 만들려면 미술관에 가서 수백 년을 사랑받은 그림을 봐야 한다. 불멸의 수소를 읽고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영화를 보고 인류가 위안과 평화를 얻어온 시를 읽어야 한다. 위대한 작품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푹 담가야 한다. 지금 유행하는 노래보다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은 노래를 들어야 한다. 모조에서 선정한 역대 최고의 앨범 100선이나 롤링스톤지 선정 역대 최고의 노래 500곡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경쟁자 따윈 없는 최고의 거인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라. 지금부터 소개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내 여자친구가 내게 선물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당신에게도 소개한다. 당신도 나처럼 그녀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겉면에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가 적힌 투명한 병 하나를 내게 선물로 주었다. 팀,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여기에 넣어봐요. 매일 어떻게 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골몰하던 내가 보기에 딱했던 모양이었다. 선물로 받아놓고는 처음에는 심드렁했다. 하지만 선물 준 그녀에 대한 이의가 아닌 것 같아 짜릿한 흥분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종이에 적어 병에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일상은 몰라보게 활기에 넘치기 시작했다.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머릿속에서만 저장해두면 3개월을 가지 못한다. 우리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멋지고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우울과 비관 모드에 젖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는 병을 갖는 건 이에 대한 매우 지혜로운 처방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 병 속의 종이를 꺼내 읽으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투명한 병에 멋진 일들이 점점 쌓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사뭇 달라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각화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현명한 해결책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이름의 병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라. 병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때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잘 해냈잖아. 힘내라 팀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금방 지친다. 포기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순환을 끊는 지혜는 작은 성공을 음미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풀듯 한 문제를 해치우고 곧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의 삶은 병 속에 어떤 멋진 일도 정립하지 못한 채 스르륵 사라지고 만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와 커다란 별 또는 느낌표가 붙어있는 병을 준비하자. 삶을 항상 진지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이 병을 준비해야 한다.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나발 라비칸트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자, 구직자들을 위한 플랫폼 엔젤리스트의 CEO이다. 지금껏 1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했으며 그중 트위터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나발은 내가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한 멘토이기도 하다. 받아들여라.
그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세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바꾸거나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이달.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않는 것,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불행은 대부분 그런 몸부림과 혐오감 때문이다. 나발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은 받아들여라다. 약간 의외였다. 나발 같은 투자 전문가에게는 바꾸거나 떠나거나와 같은 적극적인 선택권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왠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는다. 뭔가를 바꾸고 어딘가로 떠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거대한 은하수에 있는 별 하나의 주위를 맴도는 작은 바위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숭이들이다. 우주는 100억 년 이상부터 존재했고 앞으로 1000억 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주 속에서 나나 당신은 극소의 존재일 뿐이다. 반딧불이가 한번 반짝여 본 것 정도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가 한 일도, 우리 아이들도, 생각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 지구도, 태양도, 전부. 그러니 그냥 앉아서 나를 중심에 놓고 조금씩 눈만 돌리는 게 가장 행복한 자세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정리해보자. 나발에 따르면 행복은 자신을 중심에 놓는 행동이다. 중심에 앉아 해답이 가능하고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 노력한다.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는 깨달음이나 진리를 찾아 수십 년 동안 산속을 헤매며 고된 수련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를 일깨우는 진리는 매 순간 얻을 수 있는 소박한 것들이면 충분하다. 나발은 깨달음이란 우리가 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이다 라고 설명한다. 멋진 말이다. 매일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누구든 일정 수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다. 나 자신만 납득시킬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 어딘가로 가지 못해 무언가를 바꾸지 못해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아니다. 나발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조언을 선물한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현명해지면 된다. 언제나 당신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스스로를 찾아가라.